안녕하세요, 여러분. 윤소라 마음 연구소의 윤소라 인사드리겠습니다. 반가워요, 여러분. 네, 지금 장소가 좀 바뀌었죠? 네, 저 이사 이전했습니다. 이전하고 지금 이사쯤에 올라온 건 7월 20일이었고요. 그 다음에 저 혼자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제대로 짐을 가지고 올라온 지 이제 일주일째 되는 것 같아요. 지금 이미 일은 시작을 했고요. 지금 좀 많이 낯선 곳에 오게 됐어요. 물도 설고 설고 지금 전부 다 좀 많이 낯설은 상태여가지고 제가 저를 다시 발견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하남이 가까워요. 그래서 하남 스타필드를 가서 제가 찾지 않을 예쁜 걸 대접을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사러 갔는데 없어 안 팔아. 그래가지고 아니 걔하고 사람만 그렇게 많더라고. 그래가지고 그냥 올 수밖에 없었어요. 어쨌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. 저는 새로운 곳 좋아하고 낯선 장소 가는 것도 좋아한다고 생각했거든요. 근데 진짜 근데 여기는 수도권 주변이어서 그런 건지 오늘 또 주말이었잖아요. 그래서 가족 단위 객들이 좀 많다 보니까 너무 저는 좀 정신이 없었어요. 뭐 울산 시골 촌놈이 되노니까 저는 조금 아직까지는 힘든 것 같아요. 어, 이사를 엄청 더울 때 했거든요. 류마티스 관절염 자가 면역 질환이죠. 그 진단을 이제 받은 거죠. 지금 지난주 화요일 날 일주일 이제 돼 가는 중이나요. 그 아픈 그 통증이 그냥 보통 참을 수 있는 통증을 넘어서 굉장히 몸살이 많이 났을 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참을 수 없는 전신의 고통이 왔어요. 그래서 저는 잠시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단순하게 뭐 상담실도 이전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아서 또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날씨가 더우면 전혀 기운을 쓰지 못하거든요. 예사로 생각을 했죠.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 재활 전문 병원이 있어서 가려고 전화를 했더니 안 된다고 류마티스를 전문적으로 보는 내과를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거기서 피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강동구까지 되게 가깝거든요. 택시 타면 그렇게 많이 안 걸려서 했더니 서울이 되게 좋은 게 원스톱으로 검사도 되고 초음파 보시더니 바로 보시더라고요. 지금 좀 염증이 많이 왔다고. 병은 알리라고 알려야 빨리 난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지금 알리는 것도 있고 그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약물도 먹고 있고 면역 억제제를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걸로 지금 먹고 있어요.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 날 밤에 면역 억제제를 처음으로 먹었는데 너무 많이 힘들긴 하더라고요. 진짜 많이 힘들더라고요. 구역감도 올라오고 큰 병이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일단은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고 너무 워낙 좀 몸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렇게 팔꿈치로 대고 바닥에 대고 있는 것도 좀 아파요. 그래서 지금 이거 지금 밥 먹을 때 되는 거거든요. 실리콘 약간 그런 종류인데 이거 이런 거 좀 대고 앉아 있어도 되고 이제 사실 그 아직까지는 통증이 그 온몸에 다 돌아다니고 있는 상태여서 지금은 좀 힘들어요. 뼈 마디가 좀 이건 좀 설명하기 좀 그런데 저보다 더 심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그냥 한 부위만 아픈 게 아니라 몸에 통증들이 계속 돌아다녀요. 발목이 아파서 제대로 걷지를 못했거든요. 그 내과에서 약 준 거 먹으니까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낫더라고요. 그래서 진짜 이게 류마티스가 맞나 이 생각이 좀 들긴 하고 먹지 않을 때보다는 약 먹지 않을 때보다는 증상이 덜하긴 한데 약 먹을 시간이 다 되면 진짜 좀 다시 아프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투병 일기가 되어가고 있는데, 제가
제가 상담에 대한 철학이 조금 달라지고 있는 거 눈치채셨어요? 전에는 뭐 정말 교과서 쪽으로 그렇게 상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관념이 되게 강했어요. 모르겠어요. 저는 서양적인 그런 학문에서 온 심리 상담이라든지 임상적인 측면이 내담자분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, 그 사람의 어떤 존재론적인 면까지 건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계속 가지고 온 것 같긴 해요. 저 말고도 상담사들이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을 거고,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도 많을 거고, 무당도 있고, 얼마든지 마음을 달래주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. 근데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계속 다다르게 되었던 것 같아요. 내가 상담사를 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난다, 이런 생각은 지금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상태고요. 자연스럽게 내가 이 길을 가야 된다면 하늘이 이끌어 주시지 않겠나. 저에게 주어진 일이라든지 매일 저하고 마주하는 내담자분들하고의 작업에서는 열심을 하긴 하지만 억지로 내 힘으로만 되는 건 아니니까 너무나 다행히 이때까지는 제가 내담자 복이 많아서, 사실은 프롬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. 상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인은 상담사도 아니고 내담자라고 했어요.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내담자가 나에게 왔을 때 그 상담이 잘 된다는 거죠. 근데 저는 그 프로맨 말에 굉장히 동의하는 바거든요. 그래서 이때까지 제가 상담을 쭉 이어올 수 있었던 것들은 그런 내담자분들 만난 그 요인이 아닌가 그 생각 좀 많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그렇게 큰 어떤 계획을 잡고 있진 않아요. 하지만 기존의 상담 방식으로는, 심리 상담 방식으로는 진짜 사람을 살리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, 돕기는 힘들지 않겠나, 그렇게 좀 그러한 결론에 도달한 상태이긴 합니다. 좀 어렵죠. 제가 이제 괜히 에리 프롬을 만나가지고 좀 쓸데없이 깊어졌어요. 지금 저기 에리 프롬 책이 5권도 넘거든요. 지금 저하고 상담 작업을 계속 하시는 분들은 에리 프롬 책 지금 최소한 2권 이상은 보고 계시거든요. 그래서 보면서 내담자분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다 보기도 하고,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지 구조를 파악하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그런 거는 정말 너무 반갑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, 좀 많이 다루고 있는 품목이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. 아파가지고. 그런 어떤 관계성에 있어서의 것들을 다루다 보니까 결국은 관계 속에 있고 싶어 하는 마음이 되게 많이 큰 분들이 상처를 좀 많이 받는다,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인간적으로는 진짜 좀 너무 괜찮은 분들이 오시거든요. 정말요. 진짜 괜찮아요. 내담자분들이 정말 괜찮은 분들인데 왜 이렇게 많이 마음 아파하고 상처받아 할까,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고민하게 되거든요.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. 저하고 비슷한 기질의 분들이 오세요. 그러니까 아닌 척하고 살지만 되게 많이 힘들단 말이에요. 피드백도 별로 좋지 않아요. 뭐 요즘 많이 얘기하는 너무 예민하다 뭐 이런 거 있죠. 저는 좀 좋게 돌려주죠. 섬세하시네요. 많이 섬세하시네요. 되게 감성적인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태어나셨네요. 그거는 남들이 배우려고 되게 노력하는 부분인데 이미 타고나셨다고, 그건 정말 좋은 거라고 말씀드리거든요. 그 관계성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시는, 저도 뭐 마찬가지지만 그런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의 것들이 전 좀 떠오르더라고요. 되게 잘 지내고 싶은 거예요. 그 사람들하고 친밀감도 느끼고 싶고, 나와 그 사람이 마음이 통한다.
내 마음 안에 그 사람도 있고 그 사람 마음 안에도 내가 있다라는 걸 확인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되게 강하거든요. 근데 그게 제대로 상호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극도로 불안해하는 유형 타입들이 있어요.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다 괜찮은 분들이 오신다고 했잖아요. 진짜 너무 괜찮거든요. 공감력도 너무 뛰어나고 진짜 괜찮아요.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상대방들하고 그다음에 그 그룹 안에서 맞추려고 수없이 노력하고 자기 자신이 번아웃이 될 정도로 갈아제끼다가 오신단 말이에요. 좌절한 상태로 오시잖아요. 그래서 그때 제가 도와드릴 방법이 뭐가 있나. 뭐 나도 그런 상태를 경험할 때도 있으니까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닌데 그냥 뭐 이렇게 뭐 키니까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들었는데 그 유튜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. 너무 죄송하다. 나중에 제가 기억이 나면 댓글로라도 좀 올려놓을게요. 근데 되게 그분의 말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. 미워하거나 싫어할 때 굳이 그거를 원인을 알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왜? 뭐 때문에?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듣게 됐는데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 선임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 선임이 자기를 자꾸 거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. 되게 좀 서운했대요. 그래서 더 열심히 잘하려고 노력했대요. 그리고 그 선임이 뭘 하면 좋아할지, 어떨 때 반응이 좋았는지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똑같이 하고 나를 좀 잘 봐달라는 그런 행위들을 한 거죠. 근데 그 선임이 좋아하기는커녕 오히려 좀 냉담한 그런 반응을 보였대요. 더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. 그 생각에 더 그분한테 맞추려고 하고 정말 온갖 노력을 다 했대요. 근데 안 되더래요. 마음이 답답해서 그 내용이 맞는지 모르겠어요. 지금 제가 들은 지 오래돼가지고. 님한테 물었대요. 그냥 솔직하게. 왜 저를 그렇게 하시냐고 솔직하게 물었대요. 그랬더니 누구야 이러면서 난 그냥 싫어. 그냥 이유가 없어. 그때부터 그분이 그냥 싫어할 수도 있구나. 좀 근데 되게 한편으로는 슬픈데 한편으로는 우리도 그렇잖아요. 그냥 괜히 좋은 사람이 있고 괜히 좀 별로 가까워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우리도 누구나 다 있잖아요. 그걸 억지로 노력을 한다고 해서 막 절친이 되고 그러지 않는 것처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저도 돌아다 보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상대가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거 다 헛짓이잖아요. 결국 그 상대방이 더 불편할 수도 있는 거고. 근데 노력하면 괜찮아질 거고 관계가 좋아질 거라는 거에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. 나에게 주어진 판이 있잖아요. 그 판 안에서 놀면 되는데 나에게 주어진 판이 아닌데 거기 다른 판에서 계속 나 좀 잘 봐달라고 하고 단념하는 것도 되게 서로를 위해서 되게 좋지 않나 이 생각이 좀 들긴 했거든요. 왜 싫은지 이유를 묻지 말아 달라고 이유를 묻지 말라는 거예요.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니 그게 너무 공감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거를 꼭 원인을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. 동물을 좀 좋아해요. 짐승들을 좀 좋아하거든요. 얘네도 좀 좋아하고. 복스러운 동네 복산동에 작업실에 한 1년 몇 개월 있었어요. 네, 거기 있다가 지금 올라온 건데 거기 동네가 되게 정스럽고 되게 좋단 말이에요. 거기에 이제 유치원이 하나 있어요. 되게 오래된 유치원이 있는데 그 유치원에 터줏대감처럼 있는 고양이가 있었거든요. 뭘 샀더라? 거기 조그만한 시장이 있어서 시꺼먼 비닐봉지에 떡을 제가 샀단 말이에요. 그래서 떡을 이렇게 손목에 끼고 막 이렇게 산책하고 작업실로 돌아가고 있는 길이었는데 고양이가 딱 나타나가지고 저를 딱 보더니 이미 이제 손이 탄 거예요. 손이 탔어요. 그래가지고 딱 내가 들고 있는 시꺼먼 비닐봉지를 봤어요.
그래가지고 그 안에 뭔가가 있을 거란 기대를 한가 동시에 사람이 자기와 상호작용을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어떤 모션을 취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짐승을 좋아하니까 그리고 나를 보고 상호작용을 해달라고 하니까 저도 이제 반사적으로 그 고양이를 보고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. 나 까만 비닐봉지 소리가 나니까 반사적으로 제 몸에 가까이 오더라고.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타려고 하더라고. 뱅글뱅글 돌면서. 근데 제가 순간적으로 내가 얘한테 줄 게 없는데? 이 생각이 들면서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게 맞나? 이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조금 우습긴 하지만 여지를 주지 않아야 되겠다. 왜냐면 그 고양이는 그 노랭이 고양이였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시꺼먼 봉지에 추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덤비는 거였잖아요. 근데 지가 먹을 게 아니었단 말이야. 백설기를 지가 어떻게 먹어요? 그래서 지가 100살까지 살 건가 막 이러면서 어쨌든 막 배를 막 까디지고 이러는 거예요. 막 이제 시꺼먼 비닐봉지에 얘가 반응을 계속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야옹아, 내가 있잖아, 오늘은 너를 만지지 않을 거야. 지금 내가 너한테 줄 게 없어. 오늘은 그냥 너 보고만 갈게. 그렇게 얘기하고 다음에 추루 있을 때 내가 만져줄게. 이러고 갔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생존을 위해서 걔가 그게 발달이 된 건데 아무한테 가가지고 막 앵기고 막 열심히 있잖아요. 막 야옹야옹 해사코 막 이제 발목에 막 휘감기고 지몸 부대끼고 막 그릉하고 이게 마치 내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불쌍하더라고. 그래가지고 이제부터는 그 선을 좀 잘 지켜야 되겠다. 근데 고양이한테도 그런 마음을 느끼는데 왜 나는 나 자신한테 그거를 못 봤을까 이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거예요. 참 나 자신도 중요하고 나 자신의 어떤 마음도 되게 중요한데 나도 진짜 소중하잖아요. 내 에너지도 내 마음도 너무 중요하잖아요. 안 받아주는 사람한테 계속 그냥 야옹야옹 거리면서 하면 뭐해. 그게 좀 한편으로는 좀 슬프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나를 좀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하고 그러니까 저 같은 기질 유형을 가진 분들이 좀 많이 느낄 것 같긴 한데 그 되게 애달잖아요. 그런 것들이 그 판을 놓고 나왔으면 좋겠어요. 내가 뭐 무슨 수를 쓴다고 해도 그 판에서의 어떤 관계성이 크게 바뀌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 그냥도 나를 좋아해 줄 수 있고 그냥도 나를 좀 더 반겨줄 수 있고 그냥도 나를 좀 알아봐 줄 수 있는 그런 판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? 사실 좀 본전 생각이 나지 왜 안 나겠어요. 또 다음 코스가 있지 않겠어요? 놓으면 안 되는데 이런 어떤 집착 이런 거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지 않나 싶어요. 10년 가까이 그 의미가 있나라는 그 질문으로 나 혼자 나 스스로를 막 가스라이팅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. 우리가 꼭 행복해야만 되나? 이 생각이 내 존재에 대한 최대 목표가 행복인가? 이런 또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. 질문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. 그렇게 건너한 계획이 있지 않아도 내가 인생을 살 자격이 있지 않나? 꼭 의미가 있어야 되나? 뭐, 그죠? 이것도 지금 유튜브도 뭐 의미가 있어야지 찍는 건가? 의미를 찾다가 보니까 유튜브를 계속 좀 안 찍게 되는 것 같아요. 괜히 좀 힘도 많이 들어가고. 잠깐만요. 마이크 잘 가지고 있어? 짜잔. 꽃 예쁘죠? 제가 남편한테 시켜가지고 이렇게 적어달라고 했어요. 선물도 받았어요. 이거는 제 내담자분한테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공개하는 거예요. 짠, 자랑. 이게 가향이 들어있다고 커피인데 약간 에르메스 스타일. 그래요. 이렇게 커피라고 제가 커피 좋아하니까 이전 개업을
오늘 날짜로 했습니다. 오늘 했으니까 이벤트를 좀 하면 어떨까? 세 번째 장소잖아요. 그래서 제가 세 분한테 30분 정도 기질풀이 해드릴게요. 나는 서울에 살고 있지 않는데 어떡하죠? 온라인으로 드릴 거고, 회사에서 결과지를 받아볼 수 있게끔 해드릴 거고, 노트북이나 아이패드나 뭐 탭 정도는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.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저하고 상담하실 수 있어요. 세 분에게 기질 검사지 제공해드리고 무료로 상담하는 이벤트를 하겠습니다. 재밌을 것 같아요. 저를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도 궁금하고, 그래서 선착순으로 딱 세 분께만 해드릴게요. 네, 수요일 날에는 제가 학교 OT 가거든요. 그래서 브이로그 스타일로 OT 간 걸 좀 올려볼까?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긴 해요. 그래요, 여러분.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진짜 감사하고요. 궁금한 거 있거나 선생님 이런 거 좀 다뤄주세요 하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세요. 그러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진짜 에센스까지 다 짜내서 전달해 드릴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이런 거 물으면 좀 이상한 거 아니야? 하는 것도 물어봐도 괜찮아요. 알겠죠? 그래요. 오늘도 동영상 봐주셔서 진짜 감사하고요. 구독과 알람은 사랑입니다. 이렇게 하던데. 더운 여름날이지만 마음 시원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 뵐게요. 감사합니다.